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발제를 맡은 부분은 주민자치와 마을기금인데요.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핵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자치 핵심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느냐?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해겔이 법철학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추상법, 도덕성, 인륜성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추상법은 물적 토대를 이야기하고요. 도덕성은 주체를 정립하는 거고 인륜성은 일종의 사회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물적 토대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물적 토대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째는요, 과연 우리 돈 없이 주민자치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처분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돈, 재산, 이게 없다면 주민자치 가능할까요? 결국은 행정에 종속되고 행정이 원하는 것, 행정이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하나 또 질문을 또 던지고 싶어요. 이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이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과연 돈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이 문중 모임도 보면은 돈이 있는 문중은 잘 모이고 그렇지 않은 문중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은 물적 토대, 공동자산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민자치를 실질화한다면,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 주민 공동자산, 그것이 없이는 주민자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토론의 제목처럼 재정적 기반, 특히 공동자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서구의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할까요? 첫 번째 사례는요. 마리날레다 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리날레다 마을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마을인데요. 인구는 한 2,800명밖에 안 되고요. 면적은 한 25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면 수준? 그 정도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이 마을에서는요. 주민들이 집 걱정을 안 하고요. 일자리 걱정이 없어요. 아주 놀라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그러니까 15유로인데 2만 원만 내면은 평생 동안 중간에 쫓겨날 걱정도 없이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어떤 생산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면 취업할 수 있어요. 이런 꿈 같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처음부터 이런 꿈 같은 마을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이 옛날에는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었고 그 마을의 땅의 대부분은 소수의 대지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실업률은 뭐 한 60%를 넘어섰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자 내지 아니면 소작농으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이 어떻게 그런 유토피아 같은 마을이 됐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 때문에 된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프랑크 독재가 있었어요. 독재가 있었는데 프랑크 총통이 사망을 하면서 민주화 바람이 불고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 우리랑 달리 아주 진짜 풀뿌리 단위도 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거예요. 우리는 시군 자치구 단위로 하고 읍면동은 제외됐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아예 읍면동 단위, 리 단위까지도 한 거예요. 그래서 2,800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마을에서도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이 자치시가 되고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게 된 거예요. 그때 그 30살의 아주 젊은 역사교사 출신 젊은이가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하면서
왜 우리 마을이 이렇게 가난한가? 그 이유는 주민들이 땅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시장이 된다면은 주민들이 땅을 갖게 하겠다. 이러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스페인은 그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위 아무리 직선이라지만 일개 읍면 동장 수준에서 어떻게 대지주 땅을 빼앗아 갖고 주민들한테 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고르디오 시장은 어떻게 했느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요구한 거예요. 대지주 땅을 사서 그 땅을 우리들한테 달라. 그리고 12년 동안 열심히 뭐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하고 이러면서 투쟁을 해서 결국은 스페인의 그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에서요, 대지주 땅을 샀어요. 한 360만 평이나 되는 큰 땅을 사서 마을 주민의 공동재산을 줬습니다.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공영주택 건설하고요, 협동농장 만들어서 결국은 스페인에서 집 걱정 없고 일자리 걱정 없고 그래서 빚도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일에 근데 이 마리날레다 마을이 그 정부로부터 소위 360만 평이나 되는 땅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주민 공동재산으로 있지 않았다면 이런 꿈 같은 마을이 만들어졌을까요?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 공동자산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마리날레다는 이제 농촌 사례고요. 코인 스트리트 공동체라고, 이건 런던시에 있는 그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서울시에 있는 어떤 동이겠죠. 근데 이 코인 스트리트 공동체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해운업으로 되게 번성을 했는데 이 산업 구조가 좀 바뀌면서 부두가 폐쇄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마을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뭐 거의 우범지대화되고 모든 상가들도 철수하고 인구들도 팍팍 줄고 이러면서 이제 슬럼화된 그 마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런던시 한가운데 있으니까 노른자의 땅이긴 하죠. 그런 슬럼화된 마을인데 한 70년대 들어와서 민간업자가 여기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그렇게 초고층 빌딩들로 인해서 어떤 그 금융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 우린 다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이 코인 스트리트 주민들이 훌륭한 점은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좋다,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주민들 힘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갔고요. 주민 공동으로 도시 재개발 협동조합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그러니까 런던시 정부에서 좋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하고서 그 땅, 재개발할 수 있는 땅을요, 직접 재개발업자로부터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야 시가의 4분의 1 되는 가격으로 매각을 해줬어요. 아주 특혜죠. 그리고 4분의 1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주민들이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자금 융자까지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주민들이 소위 그 16,000평이나 되는 땅을 보유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들을 어떤 개발 사업자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이 삶의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 갔습니다. 그래갖고서 뭐 다양한 어떤 주거 시설, 스포츠 시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움직여서 갔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약 2018년 3월 기준으로요, 1년에 18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80억 원. 그리고 이 수익은 100% 주민 복지를 위해서 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코인 스트리트 공동체에서 주민 공동자산, 이 16,000평이나 되는 이 땅, 이 주민 공동자산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주민 위주의 어떤 재개발 사업이 되고 주민의 어떤 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저는요, 특히 물론 이제 그 마리날레다 사례도 되게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 코인 스트리트 공동체 사례를 보면서 제 고향 제주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정말 외지자본, 대자본에 의한 어떤 개발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아픔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민주체 개발을 외쳤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우리 제주에서도 정말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처럼 주민 스스로 어떤 그 도민주체 개발을 일궈냈다면, 그래서 그 개발 수익이 온전히 도민들한테 환원이 되고 또 환경도 잘 보존이 되고 이런 그림이 그려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서구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은 핵심은 주민 공동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은요, 요게 부러운데 이걸 통해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제주의 경우는 그러면 이게 과거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요, 제주도에서도 마리날레다 마을이라든지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처럼 이 나라 돈으로 읍면동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 관리하는 마을기금 만들어서 마을기금을 조성해 갖고요, 그 마을기금을 바탕으로 또 마을 기업들을 다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민이 삶에 필요한 주택사업, 돌봄사업, 교육사업, 뭐 아니면 생필품 공급사업, 정말 그런 걸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도 마리날라다 마을이나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같은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저는 그런데 관심이 되게 가더라고요. 어떨까요? 이게 가능하려면은요, 첫째 돈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둘째 제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주민의 의지와 역량,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하여튼 돈하고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제주가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돈이 있고 제도가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넘어가지가 않네요. 예. 아이쿠, 예, 넘어갔습니다. 자, 일단 돈부터 봅시다.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닌데 한번 그래도 우리나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일단 일자리 예산이 눈에 띄더라고요. 2021년도 일자리 예산이 30조 5천억 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약 100조 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일자리 많이 생겼습니까? 청년들이 마음껏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나요? 전문가들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좀비 기업들을 양산해내고 불필요한데 돈이 쓰이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켰다, 오히려 안 쓰느니 못하다,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30조 5천억 원을요, 제가 우리나라 읍면동이 3,500개가 있는데요, 골고루 나눠보니까 읍면동 하나마다 평균 87억 원을 배당할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 예산, 2021년도 저출산 대책 예산은 46조 원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죠. 예, OECD 선진국 중에서 20년째 꼴찌예요. 올해 보니까 0.82%?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뭐에 쓰고 있는 겁니까? 근데 46조 원을요, 읍면동 3,500개 읍면동으로 고루 나누니까요 131억 원이더라고요. 읍면동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방 소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2019년부터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175조 원을 뿌리고 있어요. 5년 동안. 자, 그러면은 2024년도 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국토가 고루 발전될까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175조 원을요, 읍면동으로 나누면요, 평균 500억 원이에요. 1년에 100억 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만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다. 그러면은 이게 87억 원, 131억 원, 100억 원이면 1년에 300억 원이에요. 정부가 우리 일자리, 저출산, 국토균형 발전 이거 우리 사업 손 떼겠다. 대신
주민들한테 맡길 때니 읍면동 주민들이 알아서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1년에 300억씩 주겠다. 그럼 해결 못할까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보다 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읍면 지역에 지금 뭐 특히 전라도 그 경상도 이쪽은 완전 소멸 위기잖아요. 그런 지역에 매년 300억씩 출연하는 기금이 있다. 그거 주민 공동 소유다 그러면 그 읍면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안 갈까요? 저는요 이렇게 큰 돈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소위 주민 참여 예산으로요 연 200억 원이 쓰이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예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예산으로 또 연 200억 원, 합계 연 400억 원이 매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요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나요? 제가 이 돈 뭐 강의 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이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 중에서 자기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좀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직까지 손든 사람을 못 봤어요. 실제로 이 사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뭐 갈라먹기라든지 하더라도 특히 주민참여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일회성 전시성 사업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 400억 원이면은요 읍면동이 우린 제주도에 43개니까 10억씩 1년에 10억씩 배당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 갖고 한번 정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써봐라. 부동산도 사고 뭔가를 해봐라. 어차피 매년 쓰이고 있는데 주민자치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데 아무도 만족을 안 하고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 갖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한번 자율적으로 쓰게 하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돈은 많다. 마리날레데 마을이라든지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와 같은 어떤 성공적인 마을,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 제주도에서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이 있는데 왜 제주도에는 그런 마을이 안 나오느냐? 주민들 중에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요 뭐가 없냐? 제도가 없어요. 지금 제주도의 읍면동이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법인격도 없고요 자치권도 없어요. 그냥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해요. 이 읍면동에서 마을기금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읍면동단이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관 참 말은 좋죠. 주민대표기관이고 주민자치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 가능한가요? 안 돼요. 왜냐?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역량들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격도 없고 자치권도 없어요. 재산이나 시설을 스스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충분히 있지만 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차고 넘치지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아무리 주민이 유능하고 아무리 의지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냥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국민으로서. 이렇게 쓰면 되겠냐? 그러나 그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화를 해야 되느냐? 제주특별법에요 3가지 규정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볼 때는 3가지만 담아내면 우리 제주에서도 43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마리날레라든지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이상 가는 진짜 살맛 나는 그리고 삶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진짜 도민주체 개발이 가능한 그런 마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3가지 조항이 뭐냐? 첫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해야 돼요. 법인이 돼야지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 돼야지 마을기금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둘째, 법인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정부가 예산 지원,
뭐 행정지원 이걸 빙자해서 이리저리 간섭하고 원하는 것만 하게 하고 또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자치가 아니죠. 그건 타율적 지배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돈을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마을기금에 출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근거 규정이 있어야거든요. 법의 근거 규정 없이는 출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규정이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이 들어가면 제주특별법에 이 세 가지 규정만 들어가면은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주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주민이 역량이 있다면 얼마든지 마리날레다 마을이라든지 코인스트리트 공동체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말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거는요. 현재 국회에 이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문제는 재정 기반 마련 규정이 좀 미약해요. 제가 조문도 따왔습니다. 보면 45조 7항을 보면은요. 주민자치에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요 한 줄이에요. 더군다나 주민자치회가 운영 및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조항까지 담아놨어요. 주민자치회 보고 스스로 알아서 재정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민자치회라는 거에 기본적으로 사실 보면은 주민의회거든요. 여러분 국회나 지방의회가 스스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나요? 이 조항은 저는 좀 문제 있다. 이거는 뭐예요? 주민자치회를 일종의 자생단체로 보는 그 관점에서 사실은 규정한 조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식의 조항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요 규정은 지금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 하는 곳에 다 들어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간섭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주도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도 이 규정만으로 간다면은 이미 육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 주민자치 사업의 폐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규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제주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마을기금인데요. 그러면 마을기금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개요?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기금의 이론적 근거는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론적으로도 마을기금이 이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사실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소위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장이 주도하는 것보단 자치공동체가 주도한 공유재산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걸 이론적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서요. 이 공로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너 오스트롬이 이론에 힘입어서 지금 유럽에서는요. 상당히 이 주민 공동재산화, 마을 공유재산, 이런 마을기금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얘기도 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주민 공동자산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로컬리티라는 시민단체인데요. 거기에 가입된 이 마을 주민 공동체가요 1,300개나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 흐름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좀 민간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없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무슨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본 서비스가 또
유럽에서는 지금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기본 소득도 주장되고 있지만 기본 서비스, 그래서 주민의 삶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는 이제 공공에서 제공을 한다. 근데 공공이 어디냐? 국가가 중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 중심에서. 왜냐하면 국가가 중심에서 제공하게 되면 거대한 관료제 폐해가 있으니까. 또 시장 기능을 어떤 그 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경제 활력을 감소시키니까 마을이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 지금 마을 기금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마을 기금을 일단은 어떤 식으로 소유할 거냐? 예. 이 소유 형태는요, 총유에 저는 준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공동 소유 형태가 우리 민법상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소유, 그러니까 공유, 합의, 총유인데요. 여기서 이 총이라는 거는요, 간단히 말해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소유권이라는 건 네 가지 권능으로 나눠지거든요. 관리권,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 근데 이 중에서 관리권하고 처분권은 마을 공동체 전체에게 귀속을 시키고요. 사용권, 수익권은 마을 주민한테 귀속시키는 그런 공동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합니다. 마을 기금을 만든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재단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유 형태는 총유에 준해서 이루어지도록 이걸 갖다가 그 예시를 하나 든다면요. 만일에 마을 공동체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됐겠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또는 주민자치회가 마을 기금을 통해서 건물 하나를 샀다, 소유한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건물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는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은 주민 개개인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n분의 1 지분만큼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 누구나 다 n분의 1만큼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은 사용해요. 근데 n분의 1 사용권을 넘어서는 부분은 정당한 임대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임대 수익이 생기면 그 임대 수익은 주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구조예요. 물론 총회에서 이걸 우리가 갈라먹게 하지 말고 좀 더 기금을 적립하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유 형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은 당연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기본 재원이 돼야겠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예. 그리고 맨 처음부터 무슨 뭐 아까 뭐 300억을 연출해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예. 왜냐하면은 이 마을 기금을 정말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요, 주민세 균등분, 주민참여 예산, 요것에서부터 시작해도 좋겠다. 그리고 노하우와 경험이 좀 더 축적돼 가면은 그것에 따라서 점점 출연금을 늘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국가 출연금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 만들어지면은 기부도 받고 또 사업 수익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 공동자산들을 이렇게 불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은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조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꾸려져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마을기금 운용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할 텐데, 제 생각에 이 마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지역 주민이 추첨 등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도 좀 참여해야겠죠. 예, 그래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위원장은 이제 주민자치 회장이 될 텐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는 주민 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 회장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주민 직선이 돼야지 주민에게 책임을 지면서 마을 기금을 정말 키워낼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그냥 소수의 어떤 끼리끼리 장벽을 쌓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장이 주민 직선이 주민자치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일종의 그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은 또 주민총회가 이 마을 기금을 지도 감독해야죠. 예, 중요한 사항은 결정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용도로는요, 저는요, 마을 기금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동산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보유할 뿐 아니라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주택 사업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육지에서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벌리는데요. 주민들이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업보다는 무슨 행사성 사업, 전시성 사업, 일회성 사업 이것으로 대부분 끝나거든요. 그런 사업 하지 말고, 그것도 뭐 의미가 꼭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 하지 말고 주민 생활에 정말 필요한 사업. 예? 부동산 사서, 건물 사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노인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노인 문제 되게 심각하고 어르신 돌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거 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마을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러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가 주도해서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 외에 뭐 교육 사업이나 뭐 보건의료 사업, 뭐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사업을 하자.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마을 기업 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마을 기업은 골목 상권이라고 봐요. 뭐 식당, 미용실, 뭐 편의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을 기금이 지분 투자도 하고 또 수익이 생기면은 배당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의 그 순통도 터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필요하다면은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 법률, 경영, 세무 뭐 이런 상담도 해주고 이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을 기금이 만들어지면 이게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가려운 데를 정말 긁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을 기금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통장입니다. 통장에 돈이 담기는 거고요. 마을 기금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을 기금은 어디까지나 그 마을 기금이 생기면은 그 마을에서 그 필요한 어떤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보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기업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 마을 기업을 서포트하고 또 지도 감독하고 이걸 마을 기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은 정말 그 해당 사업은 정말 그 마을 기업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마을 기업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 기업도 생겨나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잖아요.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정말 어떤 마을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경제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경제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고도화되고 뭐 세계화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 비인간적인 경쟁 위주의 이 경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마을 기금이 만일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마을 경제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이게 소위 비빌 언덕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균형 맞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는 것도 결국 마을 기금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 부분을 좀 얘기한다면, 마을 기금이 뭐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완전히 100% 자율에 맡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절대 권력이라는 거는 항상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통제는 필요해요. 특히 국가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내잖아요.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통제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 통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마 육지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 하는 거 보면 다 행정이 미리 다 개입해요. 뭐 요건 해서 되고 요건 안 되고 요렇게 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 요래서 안 되고 요거 하려면 저래서 안 되고 이거 말고 마을 기금에 그냥 출연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 사후 통제는 해야지.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아주 부당하다든지 이런 부분 사후 통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의 그 방법은 뭐냐면 행정적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가 되겠죠. 즉 마을 기금을 재량껏 운영하되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이런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부동산 소유를 해당 읍면동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 기금이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정말 주민 복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릴 사업을 해갖고 좋은 땅에 뭐 산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읍면동 내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이런 제한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처분할 때도 뭐 동의를 얻게 한다든지 이런 또 필요성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렇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갖고 정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열심히 자기가 상가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쫓겨나고 결국은 수익은 건물주가 다 먹는 이런 구조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지만 거의 다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못 짚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땅이라는 건 하늘이 준 거란 말이에요. 대자연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사유화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몰리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유화할 거냐? 저는 국유화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이라는 거는요, 권력의 원천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습니다. 근데 국유화를 하게 되면은요, 누가 권력을 갖겠어요? 국가를 장악한 소수 엘리트들이 무한히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화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어서 저는 반대하고요. 해법은 뭐냐? 마을 기금을 통한 마을 주민의 부동산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뭐 지대조세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세저항이 문제도 있고요. 또 국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마을 기금을 통해서 이 부동산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세도 필요 없고요. 또 뭐 사유재산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비효율적인 정부 예산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 기금이 제도화되는 것이 어떤 주민자치의 물적 토대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문제도 풀어가고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